안녕하세요. 늘돌입니다. 이번 강의는 조동사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동사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요. 조동사와 비동사, 조동사와 비동사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동사와 비동사와 결합할 때 일반적으로 해석하는데 또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양한 조동사와 비동사가 결합할 때 어떤 의미인지 우리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동사와 비동사, 조동사와 특히 상태 동사하고 결합할 경우에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할 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그 대표적인 형태의 동사가 바로 이제 비동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일의 사실 여부를 추측하는 데 있어서 말하는 사람의 확신의 정도 표현하기, 어떤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못한 경우에 그 말하는 사람이 그것이 어느 정도의 사실과 근접해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를 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it is a mistake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t is a mistake. 그것은 is이다. mistake.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수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실수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줘서 말하는 것인데, 자, 근데 그것이 실수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못한 경우에 말하는 사람이 그 사실 여부의 확신의 정도를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must라는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must라는 조동사를 자, 동사 앞에 must라는 조동사를 붙이게 되면 그 동사는 반드시 동사 원형으로 바꿔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is 앞에 must를 붙이면 is 말고 동사 원형 be로 바꿔 줘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던 거죠. 자, 이랬을 때 must be라는 형태의 문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must는 동작인 경우에는 V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이 비동사는 해야 한다. 그것이 만약에 해야 한다 꼴로 번역을 한다면 그것은 이어야만 한다, 실수이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명령이나 강요의 의미가 지금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때 must란 조동사가 비동사 앞에 붙게 되면은 어떤 의미냐면 그때는 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말을 만들어 줍니다. 부임에 틀림이 없다. 자, 그래서 그것은 실수이다에서 it is a mistake에서 must be가 되면 실수임에 틀림이 없다. 실수가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이 실수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실수다 아니라고 확신져서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단지 말하는 사람의 판단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렇게 사실 여부의 판단에서 must는 가장 강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가장 강한 판단으로서 사실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must be라고 하게 되면 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1차적으로 우리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t must be a mistake. 그것은 틀림이 없다, 실수임에. 자, it is a mistake 앞에 will이라는 조동사, 그래서 또 will이라는 조동사의 과거형 would를 붙이는 경우, 그 다음 should라는 조동사, 이 세 개의 조동사가 붙게 되면 will be 또는 would be, should be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말로는 다 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일 것이다. 그래서 it will be, 그것은 일 것이다. a mistake, 실수. 그것은 실수일 것이다. It would be a mistake, 그것은 일 것이다. 실수. It would be a mistake, 그것은 실수일 것이다. It should be a mistake, 그것은 실수일 것이다 라고 will이나 would나 should가 보여서 be와 결합되면 우리말로 다 일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1차 번역인데 이 세 개가 똑같이 우리말로는 일 것이다 라고 번역은 할 수 있겠는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 보면 되겠어요. 실수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판단법이 will입니다. will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would가 두 번째고 should가 세 번째. 그래서 가장 강하게 실수일 거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한다면 그때는 will 될 것이고, 아마 실수일 듯 싶어, 실수일 거야, 아마 실수일 거야, 이 정도의 의미라면 그때는 would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혹시 실수일 것 같아, 실수일 듯 싶다라는 형태의 그런 어조라고 한다면 그때는 should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하나 판별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will be 하면 이거는 강한 어조구나, would는 일 거다 하면서 약간 아마 실수일 듯일 것 같아라는 정도의 의미고, should는 혹시 실수라는 생각이 든다라든지 그런 의미일 때는 should라고 판단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will이나 would나 should는 비동사와 결합하면 일 것이다라고 1차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말하는 사람의 확신의 정도가 강중약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구나. 자, 이것이 이제 우리말과의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는 걸 또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can이라는 조동사가 붙으면 자, 동작이라고 한다면 V 할 수 있다가 되지만 can이 붙으면 일 수 있다, 실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it can be 하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일 수 있다. 그것은 일 수 있습니다. 실수일 수 있습니다라는 가능성을 말할 때 can. 자, 그 다음에 이 can의 과거형 could를 붙이게 되면 역시 실수일 수 실수일 수 있다고 본다라는 형태로 이제 이것도 똑같이 캔과 똑같이 실수일 수 있다라고 번역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캔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 이 확신의 정도가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면은 조심스러운 의견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will보다는 would가 조심스럽게 판단 내리는 것이고, can보다 could도 과거형 조동사 could도 조심스러운 의견 표현이기 때문에 실수일 수 있습니다라고 이런 딱 부러지는 어조로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마 실수일 수 있다고도 봅니다라는 그런 형태의 어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역시 can과 could 역시 똑같이 일 수 있다라고 번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말하는 사람의 확신의 정도가 좀 강한 어조면 can을 쓰면 되겠고, 좀 약한 판단이 든다면 could를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may라는 조동사는 V
동작이라고 한다면은 동작 동사와 결합하면 V 해도 좋다라든지 V 할지도 모른다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상태 동사와 결합하면 일지도 모른다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t may be a mistake 하면 그건 실수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똑같이 may의 과거형 might, might라는 조동사를 쓰게 되면 똑같이 일지도 모른다라고 번역을 해도 상관없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일지도 모른다보다 좀 한 발 빼는 형태의 어조, 어쩌면 일지도 모르겠어요라는 형태 그런 정도의 뉘앙스를 표현할 때는 might이라는 조동사를 이용해 줍니다. 그래서 it may be a mistake 그것은 실수일지도 모른다. It might be a mistake 그건 어쩌면 실수일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네요 라는 형태의 그런 어조로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돈을 해 본다면 실수이다 아니다라고 할 때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인지 아닌지 그 어떤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추측을 말하게 되는데 그 사실의 여부를 가장 사실에 근접하게 말해서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must가 이제 제일 강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이 might가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공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쭉 본다면 임에 틀림이 없다였다면 must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 것이다 하면은 will be, 그렇죠? 일 것이다 will be. 자, 일 것이다는 세 가지 해석법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will의 과거형 would be, 그 다음에 should be. will, would, should과 비동사와 결합하면 다 일 것이다라고 번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가장 강한 것이 will, 그 다음이 would, 맨 마지막으로 should. 확신의 정도의 강약을 아주 미세한 정도로 그 영어권의 사람들은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일 수 있다라는 조동사 can, 또 can의 과거형 could, 일 수 있다 할 때 can be라든지 could be 일 수 있다인데 역시 can과 could는 우리말 번역은 같게 나올 수 있지만 뉘앙스의 차이는 말하는 사람의 확신의 정도가 좀 더 강하면 can, 약하면 could.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ay죠. 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약한 거죠. 사실일지도 모르겠어요. 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발을 빼는 형태의 어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may죠. 그보다 어쩌면 일지도 모르겠어요. might 해서 이 총 8개 형태 정도가 이제 말하는 사람의 사실의 확신의 정도의 강약을 순위별로 친다면 이렇게 우리가 정돈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must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will, would, should, 그 다음에 can, could,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may와 might 형태 순서로 말하는 사람의 확신의 정도의 강약을 우리가 구분 지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각각의 조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하나 실제 어떤 문장들이 주로 많이 쓰이는지 대표적인 문장들을 통해서 또 한번 정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must라는 조동사는 말하는 사람이 뭐뭐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거나 강요하거나 명령할 때 우리가 동작을 주로 나타낼 때 또는 말하는 사람의 이런 형태를 나타낼 때는 must를 쓰죠. 앞서 봤듯이 이제 강한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태를 나타낼 때는 im에 틀림이 없다라는 해석법을 봤었어요. 자, 이런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a doctor라고 한번 해보죠. 너는 you are a doctor. 너는 이다, 의사다. 너는 의사이다라고 하면 you are a doctor입니다. 이건 사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 앞에 must라는 조동사를 붙이면 이 a라는 비동사는 원형인 be로 바뀌겠죠. 그래서 you must be a doctor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must be a doctor의 해석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사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너는 임에 틀림이 없다 의사, 너는 의사임에 틀림이 없다, 당신은 의사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임에 틀림이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일차적으로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말할 때는 어떤 어조로 보통 얘기해 볼 수 있겠냐면은 당신 의사죠. 당신 의사네요. 딱 봐도 의사군요라는 바로 이 말이 바로 must be입니다. 말하는 내가 판단할 때 딱 보니까 의사 같아 분명해. 그렇다면은 그때 바로 must를 쓰게 되면 실제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어조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당신 의사죠. 의사시군요. 의사겠군요. 바로 이런 형태가 그때는 말한 분명히 의사라는 확신이 들면서 말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말의 다양한 표현법을 그대로 must 하나로 통일해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당신 의사임에 틀림이 없군요. 의사시군요. 의사네요. 자, 이런 형태로 우리말로 만들어 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형태의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의사네요. 의사가 분명하네요. 뭐 이런 말을 그때 바로 must be를 써주면 되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인 내가 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저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데 앞으로의 진로를 얘기를 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또 남들을 돕거나 봉사하는데 헌신적이고 그렇게 성격상 그런 걸 보면서 아, 아버지 제가 이제 저는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생각을 여쭤본다고 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때는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You must be a doctor 하게 되면은 너는 의사임에 틀림이 없다가 아니게 되겠죠. 그때는 바로 의사가 되어야 한다. 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뀝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때는 임에 틀림이 없다가 아니라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야 한다. 너는 의사가 돼야 돼. 자, 이런 말 있죠, 우리말에. 너 의사가 되거라. 너는 꼭 의사가 되거라. 너는 꼭 뭐뭐 하거라. 그게 바로 must입니다. 그래서 너는 꼭 의사가 돼야 된다. 되어야 된다. 꼭 의사가 되거라. 꼭 되거라. 그렇죠.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그럴 때 must 상태 동사를 또 써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의사임에 틀림이 없다. 분명 의사시군요. 의사네요. 이런 해석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럴 때 또 말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강하게 주장을 펴면서 또는 강요한다고 할 때는 꼭 되거라라는 형태로 번역될 수 있다라는 얘기. 자, 요것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져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경우는 또 어떤가 보겠습니다. You must be quiet in the temple. You must be quiet in the temple. 이 quiet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서 조용한, 말이 없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you are quiet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you are quiet 하면은 비동사와 형용사와 결합을 하면 어떤 상태에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조용한 상태에 있다란 말이 돼요. 너는 조용하다. 너는 말이 없구나라는 말이 되겠죠. 너는 말이 없구나. 조용하구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용해야 된다라는 말을 만들고 싶어요. 너는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해라. 그럴 때는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앞에
must라는 조동사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 must를 붙이게 되면 당연히 a라고 하는 이 비동사 현재형은 동사 원형 be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you must be quiet. 너는 조용히 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in the temple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temple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사원, 사원 절을 말하죠. 그래서 in the temple, 절 내에서는, 경내에서는 너는 절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너는 절에서는 조용함에 틀림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부의 판단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용히 해라. 절에서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야 된다. 이런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must be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형태의 해석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어떤 상태가 되거나 그 무엇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you must be here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상대를 말하는 사람이 내가 보면서 너는 you are here 하게 되면은 here라는 것이 여기에라는 부사죠. 이 비동사라는 것이 원래 있다, 존재하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you are here 하면은 너 여기에 있구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나 여기 있어요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I am here가 되겠죠. I am here 하면은 나는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너 꼭 여기에 있어야 한다. 다른데 어디 가지 말고 꼭 여기에 있거라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must를 붙이고 be로 바꿔주면 you must be here 하게 되면 you must be here 하게 되면 너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명령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must be here 여기에 있어야 한다. 그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라든지 어떤 상태로 있어야 한다라든지 어디에 있어야 한다 할 때 당연히 이 must be 쓸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You must be a singer. 자, you are a singer 하게 되면 너는 가수입니다. 당신은 가수시군요 라는 말이 돼요. You are a singer. 당신은 가수군요 라는 말이 되는데 자, 가수인지 아닌지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한 적 없고 들은 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딱 노래를 부르는 거 보니까 아이고 당신은 뭐 가수네요. 가수시군요. 가수시군요 하게 되면 그때는 must를 붙이면 부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 must be a singer 하게 되면 노래를 들어보니까 천상 가수시군요. 아유 가수시죠. 그런 강한 확신을 들면서 그래 판단을 내린다면은 가수임에 틀림이 없군요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똑같은 맥락에서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너 가수가 아니란 걸 뻔히 알면서 근데 너는 내가 딱 보니까 노래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는 꼭 가수가 되거라 가수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또 같은 의미로 다른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 must be a singer는 가수임에 틀림이 없다라든지 판단을 내리거나 또는 가수가 되어야 된다는 상황에 따른 두 가지 해석법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you must be hungry 보겠습니다.
너는 배가 고프다라고 한다면 you are hungry가 되겠지만은 딱 보니까 아우 시장하시겠어요. 시장하시겠네요. 아, 지금 뭐 아침도 못 드시고 지금까지 딱 보니까 시장함에 틀림이 없다. 배고픔에 틀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must be hungry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식의 말을 본다면 아우 배고프겠다 이 정도 의미로 하면 되겠어요. 야, 너 배고프겠다. 아우 시장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must be입니다. must be hungry. hungry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굶주리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다음 일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주변에 보니까 물통 하나가 없어 보여요. 그때 땀을 뻘뻘 흘리는 상대를 보면서 하는 얘기. 아이고, 목 타시겠어요. 목 타시겠네요. 그럴 의미가 must be thirsty입니다. thirsty라고 하면은 목마른이란 뜻이에요. 목이 마른. very thirsty. thirsty. 아, 너 아우 정말 목마르겠구나. 정말 목마르겠네. 그럴 때 쓰는 말이 You must be very thirsty가 되겠습니다. 매우 목마름에 틀림이 없겠구나 라고 할 때 쓰는 말 You must be very thirsty. 아우 목마르시겠어요? 그게 바로 must be very thirsty가 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상대가 넘어졌어요. 그때 쓰는 말. 자, 그거 painful이라고 하면 painful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또는 아픈이란 말이에요. 그때 쓰는 말이죠. 야, 그거 아프겠다. 아프겠다. 그쵸? 그때 쓰는 말이 that must be painful. 아우, 매우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쓰는 말이 must be painful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딱 보니까 젊은 남자와 어린 아이 하나가 둘이 에, 있는데 딱 보니까 서로 판박이에요. 그때 쓰는 말 아버지와 아들이란 거를 상대가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딱 보니까 아유 부자시군요. 부자지간이시군요. 아유 안 봐도 알겠어요. 그때 바로 임에 틀림이 없다. 당신들은 두 분은 아버지와 father and son, father and son 하면은 부자지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아유 두 분 보니까 부자지간이시군요. 부자지간임에 틀림이 없군요. 그렇게 말할 때 쓸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다양하게 아, 두 분들은 보니까 형제지간이군요. 그때 you must be brother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여자가 또 생김새가 거의 비슷해요. 그럴 때 그때 또 쓸 수 있는 말은 자매지간이시겠군요. 그때는 you must be sisters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상황에서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상대방이 그 자석이 불편해 보여요. 그럴 때 쓰는 말, 아유 불편하시겠어요. 그게 또 그거 아유 그거 불편하겠네요. comfortable 하면은 편한이란 말입니다. comfortable, comfortable. 거기다가 on을 붙여서 단어가 좀 어렵죠. uncomfortable 하면은 불편한. 그래서 아유 그거 불편하시겠어요. That must be uncomfortable. 뭐뭐 하겠다. 뭐뭐 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나 이제 must be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표현법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That must be uncomfortable. 불편하시겠어요. 아우 편하겠어요. 그때는 that must be comfortabl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will이라는 조동사 보겠습니다.
자, I am a singer 하게 되면 나는 가수입니다예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위를 붙이면 위를 붙이면 이때는 가수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예, will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부의할 것이다라는 의미죠.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의지 또는 의향을 나타낼 때는 할 것이다 또는 될 것이다라고 말을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주어의 의도나 의지, 의향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우리가 예측을 나타낼 때는 그때는 일 것이다라는 해석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어의 의지나 의도, 의향을 나타내느냐 그런 상황이냐 아니면은 사실 여부를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해석법을 달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가수일 것이다라는 말은 판단할 일이 없겠죠. 말하는 사람이 나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판단의 의미가 아니라 의지, 의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나는 가수가 될 겁니다. 가수가 될 것이다. 저는 앞으로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해서 가수가 될 겁니다. 그때는 will be는 의도의 의미라고 그때는 될 것이다. 자, 그다음 you will be a big fan of Korean food이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이 한식을 먹고 굉장히 맛있어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때 쓸 수 있는 말이 will be a big fan이에요. big fan은 우리가 가수의 이 팬이라고 할 수 있는 말 있죠. 그렇죠? 빅팬 매우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오브 코리안 푸드 하면 뭐뭐의 팬이라고 한다면 뭐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대단히 근데 빅팬 하게 되면 뭐를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빅팬 오브 코리안 푸드 하면은 한식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식 대단히 좋아해요 할 때 쓰는 말이 I am I'm a big fan of Korean food. 그런데 넌 한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 안 좋아해 할 때는 I'm not a big fan of Korean food.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음식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다면 I'm not a big fan of that foo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나는 베트남 쌀국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I'm not big fan of 베트남 쌀국수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당신은 이제 익숙하게 되면은 한식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이 매우 좋아하게 될 겁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우리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의 추측의 의미가 또 될 수 있겠죠. 될 겁니다. 당신은 열심히 하시면은 그때 역시 될 것이다라는 형태로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측의 의미는 꼭 일 것이다만 아니라 미래적인 상황일 때는 될 거다. 너는 뭐뭐가 될 거다. 내가 보니까 될성 부른 나무는 뿌리가 깊다라고 하죠. 그래서 you will be a big fan of Korean food 이런 형태로 본다면 이런 경우에는 너는 한식을 매우 좋아하게 될 거다라는 형태로 예측의 의미로 이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I will be late 하면은 내가 지금 I am late 하면 late 하면은 늦은 지각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늦은 상태에 있다, 늦었다 하면 I am late 하면 나는 늦었습니다, 지각했습니다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버스가 예정보다 예정 시간보다 늦게 왔고
자꾸 약속 시간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 시간에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쓸 수 있는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늦을 겁니다. 늦을 겁니다라고 부의할 것이다. 늦게 될 것입니다. 지각할 겁니다. 늦을 겁니다. 한다면 여기에 am 앞에 will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will be late 하면은 난 늦을 겁니다라는 이때는 의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판단이라고 보면 되겠죠. 보나마나 아유 늦어요. 죄송합니다. 늦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는 의미가 돼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 자, 그런데 I am late 앞에다가 be going to라는 이 세 개의 단어를 붙이게 되면은 역시 be going to를 붙이면 비동사는 동사원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I'm going to be late 하는 이런 말이 또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be going to의 의미는 할 것 같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늦을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늦을 것 같다. 뭐뭐 할 것 같다라는 말할 때는 할 것이다 보다 아니라 할 것 같다라는 의미예요. 할 것 같다 할 때는 be going to 동사 원형을 쓰게 돼요. 그래서 I will be late와의 차이가 뭐냐면 나는 늦을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강한 확신이 되겠죠. 늦을 겁니다라는 강한 확신의 의미로 말을 한다면 늦을 것 같다라는 의미는 요거보다는 좀 약하죠. 아무래도 늦을 것 같아요 할 때는 I'm going to be late라는 형태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할 겁니다 할 때는 will을 쓰게 되고 뭐뭐 할 것 같아요 하면은 be going to 동사원형을 쓰게 돼요. be going to라고 했을 때 I면은 M을 쓰겠지만 이건 맨 앞에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 바꿔지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 사람은 늦을 것 같다 하면 그때는 he is going to be late 되는 겁니다. He is going to be late. 근데 너 보니까 꾸물꾸물 거버리니까 너 늦을 것 같다 하면 그때는 you면 you are going to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 늦을 것 같다면 I'm going to be late. 그 사람 늦을 것 같다면 he is going to be late. is going to be late. 자, 너 늦을 것 같다면 you are going to be late. 자, 이렇게 해서 얘는 통일해 쓰고 동사 원형으로 going to까지 요 세 개는 고정이 돼 있죠. 요 세 개는 going to 동사 원형은 고정되지만 앞에 있는 비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am going to, is going to, are going to 쓰게 되고 이 네 개 단어를 하나의 덩어리로 판단해서 맨 끝을 V를 중심으로 해서 V 할 것 같다라고 말을 맞는다는 거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ill과 be going to의 차이점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가난이면 지긋지긋해요. 저는 부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이다면은 I am rich입니다. 이 rich라는 자체가 부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rich 부자라고 하면 rich person이죠. 부유한 사람이 person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P예요. 그래서 부자라고 하면 rich person이죠. 근데 부유한이라는 상태는 rich입니다. 그래서 I am rich 하면은 나는 부유한 상태에 있다 하면 나는 이걸 그냥 우리가 부자다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될 겁니다 할 때 쓰는 말 부자가 될 것이다. 당연히 will을 붙여서 I will be rich는 부자가 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당신이 제 곁에 있어주면 저는 행복할 거예요. 자, 지금은 행복하진 않지만 앞으로 저와 함께 같이 있어주겠대요. 그럼 나는 행복해질 겁니다. 행복한 상태에 있다. 행복하다면 I am happy죠. 현재 상태라고 한다면. 근데 나는 앞으로 행복하게 될 겁니다. I will be happy. 행복해질 겁니다. 행복하게 될 겁니다. 할 때 I will be rich. I will be happy였죠. 자, you will be in trouble.
너는 지금 그런 상태가 되면은 곤경에 처할 것이다,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아, you are in trouble. 이 trouble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곤경이라는 말이에요. trouble, 곤경, 어려운 상태를, 어려운 처지를 우리가 trouble이라고 하죠. 그래서 you are in trouble 하면 너는 어려운 상태 속에 있는 것이니까 곤경에 처해 있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래서 어려운 상태다 하면은 저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하면 I am in trouble이에요. 지금 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면은 I am in trouble. 근데 너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다, 내 말 안 듣고, 그때는 will을 붙이면 you will be in trouble이 되겠죠. 그래서 너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 I'll be right there. 자, I'll be right there. 자, 나는 그곳에 있다란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란, 여기에 있다란 말은 되겠지만은 I am here는 되겠지만 I am there, 나는 그곳에 앞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면은 미래에 앞으로 그곳에 있게 되는 거죠. 그곳에 있게 될 거다 하면은 역시 will을 붙여서 I will be there 하면은 나는 앞으로 그곳에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라고 친다면 그곳에 갈 거다라는 의미가 돼요. I'll be there 하면 나는 그곳에 갈 겁니다라고 말할 때 go를 쓰지 않고 I will be 형태로도 간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미래의 상황을 또 나타낼 수 있겠죠. right 하면은 바로, right 하면은 I'll be right there 하면은 I'll be right there, 나는 금방 그곳에 갈게요, 금방 갈게요 할 때 쓰는 말입니다. I'll be right there. I'll be right there. 자, I'll be there in 2 hours. 자, 방금 봤듯이 I'll be there 하게 되면은 나는 그곳에 갈 거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In 2 hours, in이라는 전치사와 이렇게 기간을 나타내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죠. 2시간이라는, 뭐 아니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0분이든 10초든 같이 쓰면 이때 in의 의미는 2시간, hours는 2시간 안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때는 지나서라는 의미입니다. 후에라는 의미일 때는 몇 시간 후에 할 때 쓰는 말이 in을 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in 2 hours 하면 2시간 후에, in 2 days 하면은 이틀 후에란 말이 돼요. 이렇게 in이 기간을 나타내는 말을 쓸 때는 얼마 지나서 얼마 후에예요. 원래 뭐뭐 이후에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가 after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after. 자, 근데 얼마라는 기간 후에를 쓸 때는 after를 쓰지 않고 in을 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I'll be there in 2 hours. 그 다음에 곧 가겠습니다 할 때 그때는 soon입니다. 그래서 soon이란 말은 곧, 바로. I'll be back soon입니다. 이 I will be back이라는 이 말은 비동사 뒤에 바로 back이 등장한다면 이때 back의 의미는 원래 자리에, 원위치에란 말이에요. 그래서 I am back 하면은 난 원래 자리에 있다, 돌아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와 있는 것은 I am back이에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 돌아와 있게 되는 걸 친다면은 will을 붙이게 되면 I will be back 하면은 돌아온다란 말이 만들어져서 I'll be back 하면 돌아오겠다란 말입니다. I'll be back soon, 곧, 바로 soon. I'll be back soon 하면 곧 돌아오겠습니다. 이때 I will을 붙여서 I'll이라고 이렇게 축약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I'll be back, 돌아오겠습니다란 말입니다. I'll be back soon, 곧 돌아오겠습니다. 이 표현 많이 쓰죠. I'll be back soon.
자, it will be easy. 자, 그것은 it is easy 하면 쉬운이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it is easy 하면 그것은 쉽다라는 말이 되겠죠. 어떤 일에 대한 얘기겠죠. 근데 해보면 아시겠지만 쉬울 거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쉬울 것이다라고 치면 will을 붙여서 will be easy. 쉬울 것이다. 쉬운 상태가 될 것이다. 쉬울 겁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렵지 않아요. 쉬울 거예요. V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날씨를 it is 뭐 sun 태양이죠. 거기 ni를 붙이면 sun이란 말은 화창한이라는 날씨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상태죠. 그래서 it is sun이 하면 이때 is은 그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때는 날씨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죠. 주어 자리에. 그래서 it is sun이 하면 날씨가 화창하다, 햇빛이 낮다라는 말이에요. 날씨가 비가 내리는 날씨면 rain, 비에다가 y를 붙여서 비가 내리는 날씨다 하면 it is rain입니다. 자, 그런데 일기예보서 얘기를 합니다. 내일 날씨가 화창할 것입니다. 맑을 것입니다 할 때 쓰는 말이죠. V일 것이다. 그래서 it will be sunny tomorrow. 내일은 날씨는 화창할 것이다. 화창할 것이다. 내일 날씨는 화창할 겁니다. 그래서 날씨가 어떠할 것이다 쓰는 말은 will be 이렇게 형용사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만족스럽다. It is okay. 그것은 괜찮아. It is okay죠. 근데 그거 보니까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될 거다 하면 will be okay. It will be okay. 그거면 okay다가 될 거다. 그 정도면 될 거다라는 점입니다. 될 거다. 될 거다. It will be okay. 그것은 괜찮다. 됐어 하면 it is okay입니다. It's okay. 그건 괜찮아. 됐어란 말인데 will be 하면 그 정도면 될 거다라는 이제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또 나타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will을 여기 이 정도까지 정돈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자, would라는 조동사는 will의 과거형이죠. will의 과거인데 역시 will과는 기본 해석은 똑같이 하되 말하는 의향이나 예측을 나타낼 수 있어요. 똑같은 형태. 근데 will보다는 확신의 정도가 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확신의 정도가 약해서 이것을 의문문 형태로 이제 쓰게 되면은 이제 공손한 표현 또는 겸손한 표현법을 나타낼 때 과거형 조동사를 이용해서 will 대신에 would를 쓰게 되면은 존대법, 존대어법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면 you와 my wife이 되겠죠. 당신은 나의 아내다. you are my wife. 그런데 당신은 저의 아내가 돼주시겠습니까 하면은 will 붙여서 you will be my wife. 당신은 내 아내가 될 겁니다. 이렇게 너는 내 아내가 될 거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의문문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will you be가 되겠죠. 될 거니? 이렇게 해서 돼주겠니란 말이 돼요. 뭐뭐가 돼주겠니? Will you be my wife? Will you be 하면은 좀 돼주겠어요? 돼줄 수 있겠어요? Will you be my wife? 내 아내가 돼주겠습니까? 아내가 돼주시겠어요? 이렇게 will 붙이면 제 아내가 돼주시겠어요? 이렇게 좀 강한 어조가 된다면 would를 쓰면은 내 아내가 돼주겠습니까? 라는 말이 돼요. Would you be my wife? 제 아내가 돼주시겠습니까? 제 아내가 돼주실래요? 자, 그래서 will을 쓰게 되면 좀 강한 어조고 요거는 공손한 어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 친구가 돼주시겠습니까? 내 친구가 돼줄래? 하면 will you be my friend? 이렇게 되겠고
제 친구가 좀 돼주시겠습니까? 그럴 때 Would you be my frien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뭐가 돼주겠어요? 할 때 would 공손하면 would, 좀 강하면 will 쓰면 되겠습니다. 자, would that be all? 자, 지금 would를 쓴 것 역시 would be라는 형태는 이제 의문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예를 두 개 들었는데, 자, that is 그것이 이다 all, 그것이 전부다 하면은 that is all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 뭐를 요청할 때 여러 가지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데, 하나 다 얘기하면서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다 끝이에요? 할 때 쓴 말은 그것은 전부. 그때는 is를 나가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is that all 하면 그게 전부입니까? 라는 형태가 되겠죠. 네, 전부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건데, 근데 이걸 좀 더 공손하게 쓴다면 아, that is all에서 전부가 될 거다 하면은 will be all이 되겠죠. will을 붙이면은 또 역시 과거형 붙이면 would be all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부가 될 거다라는 형태가 되겠는데, 그렇죠? 될 거다. 근데 이걸 의문문으로 만든다면은 이렇게 앞으로 나가죠. will that be all 또는 would that be all, would that 하면 would that. 그래서 would that be all, 그게 전부가 되겠습니까? 그게 전부가 되겠습니까? 뭐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통 물건을 판매하는 점원이라든지 이때 쓰는 말이고, 서비스 업종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더 필요한 거 없어요? 그게 전부가 되겠습니까? 라는 때 쓴 말이 would that be all입니다. would that be all.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요 문장 단어를 하나하나를 본다면 이 문장은 해석이 안 되죠. would that be all이 뭐야? 이때 원래 would는 요게 주어 자리고 여기서 왔구나. 원래 문장이었다면 that would be all이었구나. 역수로 한번 이해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또 이것도 역시 잘 이해가 안 되면, 조동사를 한번 없애보고 이 동사를 현재나 과거로 바꿔보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that is all로 이렇게, 원래 이 문장의 뿌리가 여기서 나온 거구나. that is all에서 나왔구나. 그것이 전부이다에서 나왔구나. 위를 붙이니까 전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전부가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만들려니까 would가 나가서 would that be all이 왔구나. 자, 이렇게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왜 이런 의미가 만들어졌는지 이 과정을 이해한다면 이 영어를 우리가 배우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대비올 자체는 뭐 하나의 외워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왜 그런 의미인지, 그게 전부예요? 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뿌리 문장, 근본적인 문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말이 만들어졌는지 과정을 이해해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that would be fine, that would be great. 자, 이렇게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that is 하게 되면은 that is fine. 그것은 fine 하면 좋은, 만족스러운 말이에요. 그것은 됐어, 만족스러워. 그것은 됐어, 만족스러워. that is great 하면은 그거 대단히 만족스럽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would를 붙이면 would be가 되겠죠. 이건 또 어떤 의미가 되겠어? 그 정도면 될 듯 싶습니다. 저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라는 말이에요. 만족스럽다 단정하면 that is fine, that is great 하면 이건 단정 어조로 되는 것이고, would를 쓰면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럴 때 would be가 되는 거예요. 자, will을 쓰게 되면 좀 더 강하게, would를 쓰면 좀 더 공손한 어법이란 정도로 will과 would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조심성이 있다, 조심스럽다 하면은 I am carefree예요. 이 carefree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움,
어떤 삼가하는 이런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자, 나는 조심스러워한다란 말은 I'm careful. 근데 나는 조심할 겁니다 하면은 will을 붙이면은 will be가 되겠죠. I will be careful 하면 난 조심할 겁니다. 근데 would be careful 하면 어떤 말이에요? 저 같으면 조심할 건데요. 조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으면 조심할 것 같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저 같으면 조심하겠습니다. 나 같으면 조심할 텐데 이런 의미가 I would be careful이 됩니다. 나 같으면 조심할 텐데 난 조심할 거야. 그러면 I will be careful. 이렇게 will과 would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your boyfriend would be so happy. 자, 당신의 boyfriend, 당신의 남자친구는 is happy하다, 만족스럽다, 행복해한다. So happy, 정말로. 너의 남자친구는 정말로 행복하구나란 말은 your boyfriend is so happy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will을 붙였다면은 will be 또는 would be가 되겠죠. 그러면 너의 남자친구는 정말로 행복할 거다라는 말입니다. 할 것이다. 행복할 거다. would를 붙이면 역시 똑같이 행복할 거다. 자, 그런데 would를 붙이면은 과거형을 쓴다는 것은 가능적인 면, 말의 강약도 있지만은 가능적인 면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뭐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네 남자친구는 정말 만족해 할 거야, 행복해 할 거야. 그때는 would. 자, 근데 will은 가능성이 좀 높다면 will be so happy. would를 썼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럴 일이 이렇게 많진 않겠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행복해 하겠지. 그럴 때 would 정도의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 would의 마지막은 it is. 그것은 possible. possible이라고 합니다. possible 가능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it is possible 하면 그것은 가능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합해서 가능하다. 네,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It is possible. 그거 가능하죠. 근데 그거는 가능할 겁니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is 앞에 will을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it will be possible이 되겠죠. 그럼 it will be possible 하면 가능할 겁니다. it will be possible. 가능할 거다. 근데 가능할 거야 할까요? 라는 의문문을 만들려면 당연히 will이 나가죠. 자, 그러면 will it be possible? will it be possible? 이 자리였겠죠. 자, would it be possible? will it be possible? 그게 가능할까요? 자, 좀 강한 어조면은 will.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좀 약하고 공손한 표현법방 would it be possible? 저 어려운 부탁 같은데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would it be possible입니다. 근데 좀 그냥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겠어요? 그때는 will it be possible. 그게 가능할런지 모르겠네요. 가능할까요? would it be possible. 자, 요 차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로 would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hould. 자, 이 should라는 조동사는 V 해야 한다라는 1차적 번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동작 동사인 경우는 물론 상태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V 해야 한다라는 동사는 뭔가를 마땅히 해야 하고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should입니다. 뭐뭐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어조로 말할 때 쓰는 조동사가 should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판단, 추측을 나타낼 때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따져 보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럴 것 같아라고 할 때, 그럴 거다라고 할 때 V
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럴 때 V일 거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본다 할 때 쓰는 게 should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 is enough for me. 자, $200입니다. $200는 is 이다. enough 하면은 충분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enough, enough, enough. 자, 그래서 $200 is enough 하면은 $200는 충분합니다. For me, 나를 위해서는. for는 누구누구의 입장에서는, 뭐뭐의 입장에서는, 누구누구의 경우에는. 이때 for를 위해서란 말이 어색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뭐뭐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해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for me 하면은 나를 위해서는 $200가 충분하다라는 것은 좀 어색하죠. 그래서 나의 경우에는, 저의 입장에서는, 저에게 있어서는, 저한테는, 바로 그때 쓰는 게 for입니다. 저한테는, 저의 경우에는,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입장에는 그게 for입니다. 그래서 $200 is enough for me. 저한테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하면 is enough입니다. 근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쓰임 충분할지 않을지 아직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긴 한데 충분할 거예요. 충분할 겁니다라는 말, 그럴 때 should입니다. 충분하지 않나 싶네요. 그게 바로 should예요. should라는 조동사를 붙이면 be로 바뀌겠죠. 그래서 $200 should be enough for me 하면 이게 해석 잘 하셔야 되겠죠. should는 판단일 때는 일 것이다라고 번역하는구나. 나한테는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일 거다 할 때 will을 쓰지 않고 should를 썼을까? 그때 충분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변동의 가능성 없이 뭐 충분히 그럴 거다라는 어조, 강하면 will be입니다. will be enough for me. 충분할 겁니다. 충분할 거예요. 그럴 때는 will입니다. 근데 뭐 충분할 듯 싶네요. 충분할 겁니다라는 그때는 should예요. 뭐 근데 강한 확신은 들진 않지만 그 정도면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 때 그게 바로 should입니다. 그래서 will과 should는 그 정도의 차이, 약간 강하냐 좀 약하냐, 좀 가능성을 떨어쳐서 말할 때 쓰는 게 should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will보다는 약한 표현이다. 자, 그들은 they are at home 하면은 집이라는 장소에 있다예요. 그 사람들 now 지금 그 사람들 지금 집에 있습니다 하면은 they are at home now예요. they are at home now. 이거는 집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집에 있을 겁니다. 있을 거다. 있을 거다라는 형태로 내가 추측할 때 should be at home now입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있을 거예요. 이럴 때 should be입니다. 자, 근데 이게 좀 강하면 will be를 쓸 수 있습니다. They will be at home now. 지금쯤 집에 있을 겁니다. 강하면 will. 근데 집에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바로 should입니다. 그렇게 차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you should be careful. careful 하면은 조심스러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you should be careful. 너는 조심해야 한다. 조심한 상태가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하려면은 should가 이제 판단의 경우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든지 그럼직한 게 바람직하다,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땅하다 할 때 쓰는 말이 should입니다. 이때는 추측의 의미가 아니죠. You should be careful 하면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는 것이 당연하지,
마땅히 조심해야 한다가 바로 should be careful입니다. about behaving. 단어가 어렵네요. behaving 하면은 about x는 뭐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네, 이 x는 행동입니다. 행동하는 것, 처신하는 것이 behaving이에요. 그래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In front of elders. In front of 하면은 이 세 개 단어의 이 세 개 단어가 합해서 어디 앞에서 어디 면전에서는 in front of 이 세 개 전치사를 써서 in front of x 하게 되면 x 앞에서입니다. in front of x 하면 in front of 자, elders는 어른들이에요. 그러니까 elders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 자,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는 연장자들 앞에서는 행동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 You should be careful.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른들 앞에서는 in front of elders. You should be careful about behaving in front of elders. You should be careful about behaving in front of elders. 문장이 좀 길죠. 네, 좀 어려운 문장입니다. There should be a pet limit. There is 무엇하면 뭐뭇이 있다란 말입니다. 뭐뭐가 있습니다 할 때 쓴 말이 there is a pet limit. pet 하면 애완동물이 되겠고 limit 하면은 제한이 됩니다. 제한. 그래서 pet limit 하면은 애완동물 수의 제한이 될 수 있겠어요. pet limit. 그래서 there is a pet limit 하면 애완동물을 기르는데 마리수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마리수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있다에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있어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 때 쓴 말. 그래서 there should be a pet limit. 이때 there는 우리말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다면 there is a pet limit. 애완동물 수 제한이 있습니다면 there is a pet limit. 근데 애완동물 수의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There should be a pet limit. 자, 그다음 That is no problem.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란 말이죠. That is no problem.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나타낸다면 내가 보니까 내가 판단컨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노란 말 때문에 될 것이다. 이때는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쵸 될 것이다라는 판단 추측의 의미죠.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There should be no problem. 근데 그보다 강하면 there will be를 좀 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Will be no problem.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will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 내 생각엔 그래. Should be no problem. The design should be simple. 자, 디자인은 is simple 하면은 simple은 단순한 간단한 디자인이 간단하다라는 말입니다. simple 간단한 또는 단순한. 자, 근데 그 디자인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본다. 해야 한다. 되어야 된다. 단순해야 한다. should를 붙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당위
또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면 should 붙이면 되겠죠. The design should be simple. 디자인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자, 요것은 말하는 사람의 자신의 주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면 말이 안 되겠죠? 이거는 이때 it과 it is my 앞에 그것은 제 아내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이때 왜 it을 썼냐면 그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it이 사람을 나타낼 때 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근데 아마 그 사람은 제 아내일 겁니다라고 한다면은 일 것이다면 should 붙이면 되겠죠.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제 아내일 듯 싶어요. 아내일 겁니다 할 때 should be my wife. 이거는 추측이 되겠죠. 아내일 것이다라는 추측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자, can은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말할 때 쓰는 조동사. 우리 can이라고 한다면은 V 할 수 있다, V 일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면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얘기, 일 수 있다라면 판단에 대한 걸 말할 수 있겠는데, you can be a singer 하면 너는 가수이다면 you are a singer가 됩니다. 그렇죠? you can be singer 한번 너는 가수일 수 있다 보다는 you를 말한다면 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는 가수가 될 수 있어. 너도 하면 돼. 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말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You can be a singer. 자, 다음 every man, 모든 사람. 이때 man은 남자라기보다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can be an artist. 모든 사람은 예술가가 될 수 있다가 되죠. 근데 여기다가 cannot 부정을 하게 되면 cannot은 이렇게 낫을 붙였을 수도 있고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very man cannot be an artist. 자, cannot 나 떨어뜨려야죠 당연히. 죄송합니다. every man cannot be an artist 하면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every란 말과 not을 같이 쓰게 되면 모두 뭐뭐인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만들어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될 수는 없다. 자, you can be rich. 너는 부유하다면 you are rich가 되는데 you can be rich.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열심히 일하면 you can be rich. 부자인 상태가 되는 거죠. 부자가 될 수 있어. You can be rich. 다음 the trip 그 여행은 the trip is long and tiring. long은 긴이란 말이고 tiring 하면은 지루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행은 그 여정은 is long and tiring. The trip is long and tiring 하면 그 여행은 길고 지루하다. 그런데 그 여행은 길고 지루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can을 붙이면 can be가 되죠. 지루해질 수 있다. 해질 수 있다. 길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되겠지만은
여행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길고 지루해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보다 어떤 상태가 되는 쪽이죠. 이때는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Your cat can be in the warehouse. 당신의 캣 고양이는 is 있다. 요거 장소가 나오면 있다란 말이 되는 겁니다. In the warehouse. warehouse는 창고예요. 그래서 네 고양이 창고 안에 있어, 창고에 있어 하면은 is in the warehouse가 되겠죠. Your cat is in the warehouse. 근데 창고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못했어요. 그때는 can 붙이면 can be가 되겠죠. 창고에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라는 말로 가능성에 대한 겁니다. 창고에 있을 수도 있어. 한번 가봐. 창고에 있을 수 있다. 이때 can be 있을 수 있다. 자, 이 can의 과거형 could를 쓰게 되면은 can보다는 말하는 사람이 그러할 가능성, 특히 이제 능력 쪽보다는 가능성 쪽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은데 아, can보다는 확신의 정도가 떨어지는 표현법이 되겠죠. 또는 공손한 표현법이 되겠고, that is easy 하면은 쉬운이죠. easy는. 그래서 that is easy 하면 그것은 쉽다 하면은 that is easy. 근데 여기다 이제 could를 붙이면은 이가 is가 be로 바뀌겠죠. 근데 can이 could는 can의 과거형이긴 하지만은 과거 상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한다면은 can과 똑같은 해석법을 지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1차적인 해석법은. 그래서 can be easy 하면 쉬울 수 있다가 돼요. 쉽다 해서 can 붙이니까 can be easy. 또 역시 could 붙이면 could be easy예요. 쉬울 수 있다. 근데 부정을 하게 되면 could not이 되겠죠. cannot be easy. 쉽지 않을 수 있다. 또 could not be easy 하면 쉽지 않을 수 있다. can과의 차이라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어투면은 cannot be easy인데 could not be easy 하면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조심스러운 의사 표현이에요. 그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기보다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정도의 어두는 could not be easy. 그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때는 cannot be easy는 쉽지 않아요라는 쪽에 방점이 더 강한 거예요. could not 붙이면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예상보다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she is alive 하면 alive 하면은 요거는 살아있는 생존해 있느냐는 형용사예요. 생존한 상태에 있다예요. 그래서 she's alive 하게 되면 그녀는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 있는 거니까 그녀는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건 사실에 대한 얘기고. 근데 이걸 갖다 can을 붙이면 is가 be로 바뀌겠죠. can be alive.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생존해 있을 수 있다. can은 좀 강하죠. could 붙이면은 지금 쉽진 않겠지만 생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아, 제가 볼 때는 살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듯 싶어요. 말하는 사람이 그런 정도의 어투가 could be alive입니다. 아유, 다 죽었다고 하는데 살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 조그만 희망의 끈을 놓지 맙시다라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could 붙이면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could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It could be. 자, it is 이것만 봐서는 it is 그것은 이다가 돼버리죠. 그것은 이다. 이것만 봐서는. 근데 이제 뒤에 어떤 말이 생략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it can be 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답니다. 예, 그럴 수 있지. it can be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it can be 그럴 수 있어요. it can be 충분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could를 붙이면 그럴 수도 있죠. could be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죠. 뭐 아예 희박한 건 아니죠. 그렇게 it could be 이게 바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 it could be 우리말로 그럴 수도 있죠. 자, this could be the start. 이것은 is the start. 이것이 바로 시작이다. 이것이 시작이다. 그런데 can 붙이면은 this can be the start 하면은 이것은 시작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could be 붙이면 이것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확신에 찬 얘기가보다는 이게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could be the start. 이것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기대해 봅시다. This could be the start. We could be together. 우리는 we are together 하면은 together 하면은 함께라는 부사입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We are together.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함께 있을 수도 있죠. We can be together. 우리는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We can be together. could be together 하면은 서로 다 성격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뭐 함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죠. 함께 할 수도 있겠죠. 우리 함께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may입니다. may는 불확실한 추측과 가능성을 나타낼 때 쓰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V 할지도 모른다. V일지도 모른다. V일지 모른다. V 할지 모른다 할 때 may라는 조동사 씁니다. 자, I am away 하면은 나는 away는 멀리 떨어져서란 말이에요. 나는 멀리 떨어져 있다에 I am away. 그럼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거처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겁니다. I am away. 나는 나와 있다. 멀리 나와 있다란 말이 I am away입니다. 자, 근데 I may be 하게 되면 may라는 조동사는 멀리 떨어져 나와 있을지도 모른다. 자, 그 다음에 on business 사업에 on 접해서 사업이란 일에 매달려서란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사업차 멀리 떨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이걸 한마디로 출장 갈지도 모른다. next week 다음 주에 자, I may be away on business next week. I may be away on business. 나는 출장 갈지도 모르겠어요. 확정된 건 아닌데 아마 다음 주에 출장 갈지도 모릅니다. I may be away on business next week. V 할지도 모른다. May be away. There may be an announcement about this tomorrow. There is 무엇이 있다. There is an announcement 발표란 말입니다. announcement 단어가 길고 어렵죠? announcement. So there is 무엇 하면은 무엇이 있다. There is an announcement 발표가 있다. 근데 may 하면은 있을 수도 있다.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 may 이게 원형 B로 바뀌겠죠. Maybe an announcement
발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about this 이것과 관련해서 about this 이 일과 관련해서 tomorrow 내일 내일 이 일과 관련해서 발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발표가 있다라고 단정져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There may be an announcement about this tomorrow. There may be an announcement about this tomorrow. 뭐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할 때 쓰는 말은 there may be 무엇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He may be successful. 자, he is successful 하면은 성공한이란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he is successful 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했어라는 말이에요. 성공한 상태에 있다, 성공했다. 근데 may 붙이면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자, 걔가 어떻게 사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V일지도 모른다. V 했을 수도 있다. 자, it is possible 하면 그것은 possible 가능하다. 가능한 상태에 있다. 가능하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면 it is possible. 근데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may be possible.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강한 게 아니죠. 뭐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you may be in luck. 너는 you are in luck. luck이라고 하는 것은 행운이란 말입니다. in 안에란 말. 행운 안에 있는 것은 you are in luck. 너는 아주 행운이다. 너는 운이 좋다란 말에서 you are in luck 하면은 너는 운이 좋다란 말. 근데 여기다가 이제 may를 붙이면은 maybe가 되겠죠. 너는 운이 있을지도 모른다. 운이 좋을지도 모른다. 복권을 샀다며 내가 볼 때는 너는 워낙 운이 좋아서 1등에 당첨될지도 몰라. 뭐 알 수 없겠지만은 운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maybe 일지도 모른다. You may be in luck. 자, 조동사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might입니다. 이 might이라고 하는 조동사 may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might라는 조동사 역시 may와 똑같이 V 할지도 모른다. V일지도 모른다라고 번역은 하는데 may보다는 그 가능성이 더 약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there might be a lot of chemicals on it. there 이런 경우는 이제 are라고 해야 되겠네요. There are there are a lot of chemicals. 이 a lot of이란 단어는 이제 수나 양이 많은입니다. chemicals 하면은 화학 약품을 케미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there are 무엇 하면은 무엇이 많은 chemicals가 있다.
화학 약품이 있다. on이 그것에 붙어서 그것 위에는 자 그래서 그것에는 많은 화학 약품이 있다 하면은 there are a lot of chemicals on it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경우 있을 농산물이라고 친다면 농산물에 많은 이제 농약도 화학약품이 되겠죠. 그래서 there are a lot of chemicals on it. 농산물에는 많은 농약이 붙어 있는 겁니다. on이라고 하는 붙어서 붙어 있다. 농약이 있다. 그런데 있을 수도 있다면은 may입니다. may라는 조동사를 붙이면 may be 또는 얘의 과거형 might be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maybe 있다에 may 붙이면 있을 수도 있다.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농산물에는 많은 농약이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지도 모릅니다. may. 근데 might 붙이면은 아마도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정도 약한 표현법입니다. 아마 없다고 보이지만은 어느 정도 많은 농약이 붙어 있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might입니다. might be. 자, it is difficult 하면은 그것은 it is difficult 하면은 쉬운이란 말의 반대말입니다. difficult easy의 반대말 어려운. it is difficult 하면 그것은 어렵다. 근데 may나 might 붙이면 maybe, might be difficult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maybe difficult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의미인데 might be difficult 그렇게 그런데 might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he is useful. useful 하면은 유용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또는 쓸모 있는 to us 우리에게 to는 누구누구에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쓸모 있는 유용한 그 사람은 우리에게 유용한 사람입니다. He is useful to us. 유용한 사람일 수도 있다. may 붙이면 maybe가 되겠죠. 그 사람이 그냥 겉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능력 있어 보이진 않은데 우리한테 쓸모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may be useful to us. 근데 이거보다 약하니까 내가 볼 때는 영 아닌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쓸모 있을 수도 있겠죠. 혹시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might be useful to us. might be useful to us. 자, I might be wrong. 자, I am wrong 하면은 잘못된입니다. wrong. 잘못된, 틀린. 그래서 I'm wrong. 내가 틀렸다. 내가 틀렸구나. I'm wrong입니다. 내가 잘못된 거구나. 근데 내가 틀릴 수도 있지. 그러면은 자, 이때 am을 원형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I may be wrong.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뭐 없다고 볼 수는 없지. 근데 might be wrong은 그럴 리 없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틀릴 수도 있겠지. 뭐 근데 might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어조, 약하니까 내가 볼 때는 속마음은 틀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사람 일이 어쩔 수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틀릴 수도 있겠지. 뭐 이 정도의 의미가 might be wrong입니다. 근데 매 있으면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이 정도의 말투. 자, 다음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It might be an idea 하면은
그것은 아이디어이다. 아이디어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하나의 방안. 그것이 하나의 아이디어다. 하나의 방안이다. 근데 그것이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방안일 수 있다. maybe. 자, 방안일 수도 있다. 그것이 방안이 될 수도 있죠. maybe an idea. 내가 볼 때는 방안으로 보이긴 하진 않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것도 혹시나 방안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might be an idea, it might be an idea. 그것 방안이 될 수도 있겠죠. 글쎄요. 이 정도의 마투, it might be an idea. 자, 여기까지 해서 조동사와 비동사에 관련된 표현을 각각 조동사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예정보다 강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